다음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덱스 관계입니다. 친하다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주의화되는 나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회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새로운 변화인데요. 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란 색인 또는 목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기록할 때 이름이나 크기, 속성,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인덱스 테이프를 활용해서 옆에 붙여보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해진 현대인의 관계를 이런 인덱스를 붙이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인덱스 관계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전의 관계 맺기라면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을 기반으로 형성된 아주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이렇게 색인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관계 관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런 구분을 떠나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내가 선망하고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친구의 인친, 그리고 함께 덕질하는 트친, 최신의 뉴스도 알려주고 공유하고 있는 패친, 그리고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실친까지 정말 아주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인덱스 관계는 첫 번째 만들기, 두 번째 분류하기, 그리고 세 번째 관리하기로 3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관계를 만드는 과정부터 이전의 과거와는 좀 더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인연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마주치기 조금 더 어려운 타인과의 관계, 만남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노력을 하거나 우연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풀을 무제한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요, 친분의 크기에 따라서 인덱스를 이렇게 딱 붙여서 분류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불필요한 관계가 좀 더 있다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반대로 친밀한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신의 아주 사적인 일상까지 공유하는 관계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된 관계는요, 고정이 이렇게 되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덱스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자, 책에서도 Z세대가 정의하는 관계 친밀도를 아주 친함, 그리고 친함, 약간 친함, 아는 사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알파 세대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다르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관계, 이분법이 아니라 소통을 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존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덱스 관계 맺기를 좀 새롭게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연을 만드는 목적 관계나 익명의 타인과 관계를 확장해가는 랜덤 관계가 등장한 이유,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제 현대인들이 기존 친구들과는 서로 다른 생애 주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는 비슷한 시기에 입학도 하고요, 또 졸업도 하고, 이렇게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해요. 그리고 육아도 또 비슷한 시기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애 주기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만 보더라도 정말 매우 다양해요. 저는 결혼을 30대 초반에 해가지고 30대 중반에 아이를 낳고요, 육아를 했어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엄마고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워킹맘으로서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베프, 아주 친한 친구는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요, 20대의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중학교 2학년 엄마로 정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워킹맘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친구는요, 40대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신 박사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한 명이지만 또 다른 친구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취미가 집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제 친구 중 한 명은 골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골프를 하지 않으니 정말 같이 라운딩을 나간 적도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친구와는 골프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용어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또 한 친구는요, 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또 저는 술을 좀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대화가 조금 더 어려운 친구이기도 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각각 다 다르죠. 근데 아주 친해요, 저희는. 이렇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주고 받기도 하죠. 사실 저도 육아를 할 때는 대구맘 365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비슷한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맘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취업을 준비를 할 때는 잡코리아나 사람인에서 비슷한 업종에 취업을 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공부하는 모임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인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문학 커뮤니티에도 가입을 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아트테크 관련해서 많은 또 각종 HR 모임까지 저도 정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의 교류들이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이런 신뢰할 수 만한 소수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편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보다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친구가 나의 행복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소수의 친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는 생활 환경이 약간 비슷한 데다가 정보가 서로가 이렇게 조금 중복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좀 적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 관계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말할 수 없어요. 자, 다만 현재 사람들은 이런 유한한 자원 속에서 이런 새로운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영리한 전략으로서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인간관계를 한정 짓지 말고 다양한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시선을 가져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또 관계 맺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더 큰 행복을 그리고 그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보안과 안전에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말보다는 스펙트럼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하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만남이 요즘에 대세가 된 요즘은 이런 관계 맺기에서 나의 친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확장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에 대한 정리 그리고 생각이 필요한 때라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